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알렉산더 테크닉의 사고방식 변화와 자제, 영어로는 이니비션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자료 중에 멈춤의 의미와 실천, 그리고 사고방식 변화와 자제, 발췌본이 있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몸의 습관을 바꾸는데 이 자제가 왜 중요한지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좋습니다. 이 자제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충동을 꾹 참는 거랑은 좀 다르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뭐랄까 자동 반응을 잠깐 멈추는 거.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렇게 설명하죠.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 여지를 만드는 것에 가깝다고요. 하지 않음으로 공간을 만든다. 아, 이게 첫 번째 자료에서 나온 그냥 목표 지향을 버리는 것 이상이라는 말이군요. 네, 그냥 뭐 결과에 신경 안 쓰고 되는 대로 두는 거랑은 또 다르다고 강조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좀 궁금한 게요. 예를 들어 의자 앞에 서서 앉지 말아야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지 않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음. 이것도 또 다른 종류의 노력이 아닐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두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노력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예를 들어 구부정하게 앉으려는 그 자동적인 반응은 우리 신경계에 이미 깊숙이 박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무의식적으로. 네, 이럴 때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건 그 자동 반응 스위치를 일부러 잠시 딱 내리는 행위 같은 거예요. 아, 스위치를 내린다. 네, 그 아주 짧은 멈춤, 그 하지 않음의 순간에요. 다른 가능성. 예를 들면, 머리가 좀 더 자연스럽게 균형 잡을 수도 있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떠올릴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둔다고 하면 기존 습관대로 갈 가능성이 높군요. 그렇죠. 기존의 자동 반응에 그냥 끌려가기 쉬우니까요. 멈춤을 통해 그 흐름을 일단 끊는 거죠. 아하, 자동 반응 회로를 잠깐 끊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틈을 번 거군요. 그러고 보니 두 번째 자료에서 신경계 이야기가 나왔어요. 변화는 몸 자체보다는 뇌, 그러니까 신경계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습관이라는 게 사실 중추신경계의 프로그램처럼 딱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처럼요? 네, 그래서 뇌는 계속 익숙한 패턴, 알렉산더는 이걸 잘못된 감각인식이라고 풀렀죠. 그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익숙한 게 편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이 신경계 프로그램 자체에 우리가 개입을 해야 하는데 자제가 바로 그 첫 단추, 그 개입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실행 기능과도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반응을 억제하고 계획하고 조절하는 그런 능력들이요. 자료에서는 단순 반응 억제보다는 미리 계획해서 반응을 조절하는 선제적 자제가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말하는 자제와 더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선제적 자제. 흥미로운데요. 그럼 실제 적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 나는 덜 할 수 있다. I can do less. 이 구절을 활용하라고 나왔던데요. 네, 그게 아주 실용적인 팁이죠. 근데 이게 그냥 힘 빼세요, 이완하세요랑은 또 다르다고 해서 약간 헷갈렸어요. 덜 한다는 게 뭘까요? 네, 그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나는 덜 할 수 있다는 건 불필요한 긴장이나 습관적인 간섭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 줄이는 거요? 네. 예를 들어 어깨에 막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다면 나는 어깨에 힘을 덜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과도한 노력을 스르르 내려놓는 거죠. 힘을 완전히 빼는 게 아니라 네, 완전히 축 늘어지는 이완과는 달라요. 오히려 불필요한 방해, 뭐랄까 노이즈를 줄여서 몸 본연의 적절한 긴장도, 톤이라고 하죠. 그게 잘 드러나도록 돕는 거예요. 마치 조강기처럼요. 확 끄는 게 아니라 밝기를 조절하는? 오, 네, 정확한 비유네요. 무조건 끄는 게 아니라 최적의 상태를 찾아가는 거죠. 그럼 그 부정적 디렉션은요? 나는 걷고 있지 않다.처럼 아예 행위를 부정하는 방식이요. 이건 좀 특이하게 느껴졌는데 효과가 있나요? 네,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것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쓰여요. 왜냐하면 걷는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걷기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불필요한 긴장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아, 걷는다는 생각만으로도요. 네.
그래서 나는 걷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함으로써 그런 잠재적인 방해 신호들을 약간 우회하는 거죠. 그러면 몸이 오히려 더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움직임 패턴을 찾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습관을 바꾸는 게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생각의 게임 같네요. 그렇죠. 생각의 방향이 중요해요. 자료 마지막 부분에 장기적인 변화를 위한 팁들도 있었잖아요. 규칙적인 연습, 변화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 초심 유지하기, 꾸준함. 결국은 꾸준히 하는 게 답이군요. 맞습니다.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꾸준한 생각 연습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변화가 느껴질 때 그걸 막 붙잡으려고 애쓰면 오히려 또 다른 긴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것도 그렇겠네요. 네. 우리 좌뇌는 뭔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딱 끝내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과정은 정답 찾기가 아니라 계속 알아차리고 조율해 나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쭉 이야기 나눠보니까 자제라는 게 그냥 수동적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자동 반응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굉장히 적극적인 정신활동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아주 능동적인 과정이죠. 단순히 몸의 습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각 패턴이나 감정 반응 패턴까지도 좀 바꿔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덜 함으로써 더 나아진다는 이 역설 곱씹어 볼 만한데요. 네, 불필요한 내적 간섭을 줄이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우리 시스템이 스스로 최적의 상태를 찾아갈 기회를 얻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의식적인 멈춤 혹은 적극적 자제의 원리, 이걸 신체 습관 넘어서요. 평소 여러분을 사로잡는 어떤 자동적인 생각이나 감정 반응 패턴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열릴지 한번 탐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